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가정해서 실제로 노트북 LM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만든 시나리오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에 해당하는 문서들을 다 올려볼게요. 시나리오 폴더에 가시면 총 4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는 강의 노트를 보고 학습하는 학생의 시나리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논문을 보고 이 논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도출하기를 원하는 석사생, 세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산업 동향 보고서, 그리고 타사 분석 보고서를 보고 자사의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분석하는 그런 마케터의 시나리오이고요. 마지막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 감독과 각본과 연출가가 서로 회의하는 회의록을 통해서 회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시나리오 4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을 하는 학생의 시나리오를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강의 노트의 내용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노트북 LM에게 문서 요약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 노트 문서 같은 경우에는 사회심리학 개론 중 집단사고와 리더십에 대한 강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내용 요약을 해줬는데요. 일단 집단사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집단사고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떤 증상과 결과, 사례까지 요약을 해줬고요. 다음으로 리더십 이론이고 어떤 리더십이 있는지 4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학습을 하는 학생 입장에서 할 만한 질문들을 제가 몇 가지 뽑아왔습니다. 이 강의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3가지를 뽑아서 요약해줘. 현 강의 자료에서 다루는 핵심 개념은 집단사고, 다양한 리더십 이론, 그리고 집단사고 예방 전략이 핵심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집단사고에 관해서 집단사고의 정의는 무엇이고, 발생 조건은 어떻게 되고, 주요 증상과 결과는 어떻고, 마지막으로 사례는 어떻고, 물론 첫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출처까지도 다 제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악마의 대변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악마의 대변인이라는 용어가 무슨 의미야? 악마의 대변인은 집단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조직적 전략 중 하나를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악마의 대변인 역할은 의도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이나 반대 입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라고 정의와 목적을 얘기해주고 있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도 다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학습이기 때문에 노트의 학습 가이드 기능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저희가 봤던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을 거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단답형 퀴즈 10문제를 제시해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도 다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몰랐던 부분에 대한 답을 찾고 이해를 더 증진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논문 3개를 보고 연구 주제를 정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이었죠. 자, 먼저 이 논문 3가지의 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3가지 문서의 내용을 각각 요약해줘 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특히나 딥러닝 기술이 의료 영상 분석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향상시켰음을 강조하며 현재 기술 흐름을 정리하고 최신 동향 및 과제를 제시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논문 2번은 현재 의료 영상 데이터의 제한적인 양과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면서 간을 활용해서 의료 영상을 합성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논문이고요. 세 번째는 AI의 결정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의료 영상 분석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논문을 기반으로 연구 주제를 정하는 석사생의 입장에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 논문들에서 반복되는 연구 주제나 키워드를 알려줘. 자, 3가지 논문에서 반복되는 주제 연구나 키워드를 뽑아줬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 영상, 두 번째는 인공지능과 딥러닝, 세 번째는 데이터 문제의 부족과 불균형,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번 더 비교를 해볼게요. 세 논문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뭐야?
세 가지 논문은 모두 의료 영상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핵심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래서 공통점은 의료 영상, 모두 인공지능과 딥러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통적으로 데이터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의료 영상 분석의 전반적인 동향과 당면 과제를 제시를 하고 있고, 데이터 병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 방식의 도입을 얘기를 하고 있는 논문이고요. 세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어떤 AI 기술을 활용했는지, 문제 해결 방식은 어떻게 초점을 맞췄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논문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질문을 세 가지 정도 뽑아줘. 이 논문들을 바탕으로 AI 기반 의료 영상 분야의 현재 당면 과제와 미래 방향을 고려해서 연구 질문 세 가지를 제안해줬다라고 합니다. 다음 시나리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나리오는 산업 동향 보고서와 타사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자사 제품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시나리오였죠. 이 세 가지 문서의 내용을 요약해줘. 자, 먼저 산업동향 보고서의 요약입니다. 산업동향 보고서에는 2025년 1분기 글로벌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다. 경쟁사 비타트랙이라는 회사의 분석 보고서이고요. 비타트랙이 어떤 회사인지, 주요 제품이 어떤 것이고,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고, 사용하고 있는 기술과 제품의 특징은 어떤지, 저희 자사 회의록을 한번 볼까요? 웨어러블 신제품 방향성 논의를 기록해놨습니다. 핵심의 키워드는 간단함과 가벼운 앱 연동 간편화를 주력으로 다루기로 했다고 하고, 감정인식 기능과 수면 움직임, 하루 피드백 리포트 기능이 제한되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질문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산업 보고서에 대한 질문을 해볼게요. 자, 최근 3년간의 산업 동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무엇인가요? 자, 문서를 분석해서 최근 산업 동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를 뽑아줬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피트니스 테크를 넘어선 의료 전문성과 소비자 친화성이 결합되는 것이 트렌드다. 경쟁사인 비타트랙 같은 경우에는 정밀한 센서 기술과 의료기관 연동이 강점이긴 한데, 일반 소비자를 위한 UI UX가 복잡하고 가격대가 높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니즈를 분석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편리한 사용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소비자 니즈 분석에서 정확한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편리한 사용성이 두 번째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현재 산업 동향을 확인했으니까 우리 회사가 집중해야 할 주력 기능과 마케팅 방향은 어디인가? 우리 회사는 신제품의 핵심 키워드를 간단함과 가벼움, 앱 연동, 간편화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일상 속 전문가 컨셉트의 감정, 건강, 통합, 관리 기능을 주력으로 삼을 것이다. 아까 저희가 봤듯이 경쟁사인 비타트랙 같은 경우에는 UI UX가 좀 약점이다 라고 분석이 됐었죠. 따라서 저희 제품에서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해서 설치 없이도 앱 연동이 가능하도록 NFC 연동을 고려하고, 노년층을 위한 음성 안내 모드를 추가해서 경쟁사에 비해서 좀 우위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고서이기 때문에 제가 브리핑 문서를 또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헬스케어 웨어러블 시장 동향 및 자사 신제품 방향성, 현재 시장 개요 및 헬스케어 웨어러블 시장의 성장 전망을 분석해주고 있고요. 주요 기술은 실시간 바이오 신호 측정, AI 기반 예측, 플랫폼 연동이 주요 기술이다. 이를 기반으로 자사 신제품의 방향성은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기능을 한번 써볼까요? 이 마케팅을 위해서, 마케팅에도 여러가지 이론이 존재할 텐데 이 문서들에는 마케팅에 관련된 이론이라든지 방법론 등에 대한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탐색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마케팅 이론들과 전략 같은 정보를 얻어와서 저희 회사 마케팅에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는 이론과 주로 이용되는 마케팅 방법에 대한 문서. 노트북 LM이 자동으로 인터넷에서 제가 입력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소스들을 찾아서 제안을 해줄 겁니다. 여러가지 마케팅과 관련된 소스들이 나온 걸 볼 수 있고, 이것들을 모두 가져와 볼게요. 자, 모든 소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소스를 기반으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현재 산업 동향과 타사 분석을 기반으로 자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줘.
자, 대답이 도출되었습니다. 자, 먼저 표적 시장과 차별화 전략. 이제 새로 저희가 가져온 소스에 시장 세분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의 조건에서 뭐 측정 가능성, 규모, 접근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어떤 시장에 진출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위상 정립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네요. 고객에게 인식되고자 하는 이상향으로 기업의 제품과 이미지가 인식되도록 설계하는 마케팅 과정이 위상 정립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 또한 저희가 새롭게 가져온 이 소스에 들어있는 내용이겠네요. 위상 정립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우리 회사의 신제품은 일상 속 전문가 컨셉으로 감정과 건강 통합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로 고객들에게 이미지가 인식되도록 설계하는 위상 정립을 고려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믹스가 뭘까요? 마케팅 믹스란 일정한 환경적 조건과 일정한 시점 내에서 여러가지 마케팅 수단들을 적절하게 결합 내지 조화해서 사용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라고 합니다. 이전 질문에서는 그저 산업 동향과 타사 보고서만 기반으로 해서 전략을 수립해 줬다면,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과학적이고 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짜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마지막 시나리오죠. 다큐멘터리 제작 회의록을 어떤 식으로 다큐멘터리가 제작돼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서 내용도 한번 알아볼게요. 문서 요약. 다큐멘터리 마지막 경작의 제작 회의록 요약입니다. 다큐멘터리는 마지막 경작이라는 제목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참고를 했고, 기후위기에 대한 단순한 정보 나열을 넘어 정서에 집중해 왜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체념하는지, 무력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고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회의록이었다. 다큐멘터리의 주요 인물은 최용수 어르신, 한유진 학생 1부, 2부, 3부로 나뉜다. 기대 효과는 체념을 넘어선 새로운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회의록 내용을 잘 요약을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회의에서 기후변화 관련 발언만 추려줘. 자, 답변이 나왔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발언 내용들을 정리해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정훈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해남 현장 답사에서 기후위기가 훨씬 더 심각하다. 그리고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었다. 현장에 있던 어르신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지 어쩌겠어 라고 대답했던 거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체념하는 방식을 정했다. 이것이 이제 다큐멘터리의 주요 주제가 되는 거겠죠. 단순히 기후위기는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왜 기후위기를 외면하는지, 그 체념과 무력감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걸 파고들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다큐멘터리의 성격을 정하는 그런 시점을 알 수 있죠. 자, 이걸 통해서 기후변화라는 주제가 어떻게 정해졌고,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단순히 기후변화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무력감을 다룰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됐죠.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회의록이기 때문에 발언자의 발언 빈도 같은 것도 분석해 볼 수 있겠네요. 각 발언자별 주요 키워드와 언급 빈도를 알려줘. 자, 답변을 보면 처음에 감독은 주로 체념과 무력감, 그리고 최용수 어르신과 한유진 학생이라는 주요 인물에 대한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은 빈도로 발언을 했다라는 걸 분석해주고 있고요. 정보가 아닌 정서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감독이 주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총괄 프로듀서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무력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캐릭터의 역할과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톤 앤 매너 균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큐멘터리의 지향점은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를 많이 발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마지막 각본가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의 구성을 어떻게 제안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높은 빈도로 거의 지배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다큐멘터리를 3부적으로 나눠서 구체적인 시퀀스를 이 각본가가 제시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4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노트북 LM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각자의 목적에 맞게 노트북 LM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기존의 정보를 요약하거나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등의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시나리오 4개 말고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 노트북 LM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자료와 적절한 질문,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연결시키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데 노트북 LM을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